목요일에 만나는 살롱드 상암. 비상계엄과 또다시 대통령 탄핵 사태로 지난 연말과 연시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주말에는 광장에서 서로 반대의 목소리들이 확성기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지고 있죠. 좌우 이념, 진영 간 대립으로 대한민국 정치 양극화가 중증 수준에 이르렀다는 비관적 전망이 나옵니다. 둘로 쪼개진 대한민국, 이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대학과 교회, 시민 복지단체 등을 통해 목소리를 내오셨던 철학자, 그리고 시민운동가, 또 동독여대 총장도 지내셨습니다. 우리 사회 원로십니다.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님의 고견을 들어봅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익선이고요. 또 최수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질문은 이렇게 드려볼게요. 오랜 시간 철학을 연구하신 철학가이시자 윤리학자이신데요. 계엄 이후 현재까지의 대한민국을 설명할 수 있는 한 문장이 있다면 어떤 문장이 떠오르실까요? 예, 구태여 철학, 윤리학을 등장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네.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건데요. 네.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자기 파괴적으로 나누어져 있다. 자기 파괴적으로. 네. 자기 파괴적으로 네. 나누어져 있다. 네. 네.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다. 네. 네. 자, 교수님, 저 탄핵 심판 마지막 별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끌었는데요. 1시간 동안 이어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최후 변론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본인은 매우 확신을 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계엄령 선포 이유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추종자들과 또 일부 중도층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설득을 주었지 않았겠는 설득력이 있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추종자 외에 국민들에게는 꼭 계엄령이 필요했나 하는 그 의문을 풀기에는 부족했죠. 네. 그런데 확신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좀 많이 기대했던 그 국민 통합에 대한 메시지, 그것도 없었고, 그것에 전혀 도움을 주지를 못했고, 자기를 추정하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줬다는 사실은 앞으로 갈등을 더 심하게 만든다.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네. 네, 최후 진술의 사과 또 승복 메시지가 들어가야 된다 여러 차례 강조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번에 이 사과가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예, 사과는 몇 번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정말 좀 진정성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느끼지는 못하게 정도였어요. 네. 야, 정말 제 양반이 정말 미안하게 하는구나, 죄송하게 생각하는구나, 그걸 느낄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곡 메시지는 전혀 없었고요. 네. 그리고 갈라진 국론이 하나로 묶어져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아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네. 결국 탄핵 이걸 기각시켜 달라. 네. 이게 모든 이 노력의 초점이 아니었는가.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걱정하는 것은 네. 오히려 이 양극화를 더 심하게 만들어 가지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서 무슨 폭력 행위가 더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의 그 최후 진술이 이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해서 안타깝습니다. 네. 자, 교수님, 그리고 대통령의 최후 진술 가운데 눈에 띌 만한 부분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바로
임기 단축 개헌 예계입니다. 사실 87년 체제 헌법이 이제 37년이나 지나는 동안 지금 뭐 교수님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원로들께서 이게 한국의 현실 정치를 담아내지 못한다라는 이제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탄핵 최후 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혁을 언급해서 지금 이게 조금 화두로 떠오르는 분위기인데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뭐 그 내용 그 자체를 받아들이려면 상당히 긍정적이죠. 네. 그런데 그걸 조금 일찍이 주장하고 과거에도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더라면은 설득력이 있었을 텐데 네. 이제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하니까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거 뭐 좀 탄핵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그 술책이 아니었나 네. 이런 오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그 내용 그 자체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네. 바람직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만약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면 우리는 21년 동안 대통령 3명을 탄핵 소추하고 그중 2명을 실제 탄핵하게 되는 셈인데 상당히 정정이 불안한 남미나 아프리카에서나 있을 일이다. 이게 오늘 한 신문의 칼럼 내용입니다. 세계도 감탄했다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인데요. 자, 이게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교수님? 그러게요. 이게 뭐 사실 지금 우리 민주주의 역사가 참 험악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만큼 왔는데요. 네. 역시 우리 민족의 뭐랄까요, 뭐 약점이랄까, 그것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뭐 최근에는 또 이 다른 선진국들에도 이념 갈등이 좀 심각한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나 이제 특별히 미국, 한국이 제일 심하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한국은 뭐 지금 거의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왜 이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우리나라 정치계의 수준이 너무나 작았고 네. 정당들이 정말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지 자기들이 정권 잡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지 네. 그걸 모를 정도로 좀 수준이 낮아요. 네. 이게 한 가지고 네. 또 최근에는 이 사이비 언론 IT 기술의 발달로 사이비 언론이 창궐을 해가지고 시민들을 오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과거에는 우리가 흔히 말 레가시 그래도 뭐 인정받는 언론들이 여론을 주도했는데 네. 이제는 이 사이비 언론들이 그 언론에 상당히 영향을 끼쳐가지고 이 시민들을 갖다 오도하고 있지 않는가. 네. 이것이 우리나라의 그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고 결과적으로는 망국병이 되고 있지 않나. 네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교수님, 레거시 언론이 제 역할을 다했다면 사람들이 사이비 언론을 봤을까요? 아마도 레가시가 좀 존중된다면은 조금 달라질 겁니다. 사람들의 판단력도 조금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고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유튜브 같은 데는 뭐 제가 보지를 않습니다만은 뭐 돈과 관계 있다고 그래요. 네. 어떤 그 자극적인 발언을 하면은 돈이 생기기 때문에 네. 자꾸 이제 한쪽으로 몰고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게 사실이라면은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죠. 네. 우리 국민들이 이건 안 된다 하는 그런 판단력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네. 교수님, 그리고 앞서 말씀 중에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제도의 한계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민족의 약점도 한 일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민족의 약점이란 뭐 분단 뭐 이런 걸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우리 민족이 좀 갖고 있는 급한 성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역시 합리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합리성이 부족하다. 아. 네. 좀 냉정하게 계산하고 네. 좀 멀리 내다보고 전체를 고려하고 특별히 역지사지할 수 있는 능력. 네. 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게 저 합리성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합리성이 우리에게는 부족한데요.
이 이유가 첫째 우리 전통 문화가 이성적이보다는 감성적입니다. 네. 논문을 쓰고 과학적으로 따지고 수학을 하고 하는 거 아니고 네.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고 이런 쪽이거든요. 네. 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그 현대 사회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네. 그런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이 논리적 사고를 키우는 것보다는 암기식 축적, 지식 축적 네. 그게 치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멀리 내다보면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 문화가 굉장히 약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전체 이익을 좀 보는 것보다는 나의 이익, 우리 편 이익, 먼 훗날의 이익보다는 코앞의 이익. 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흥분해가지고 네.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네. 이게 제가 말한 후진성입니다. 네. 그 우리 민족만의 좀 두드러진 특성일까요? 물론 대부분 후진국이 다 비슷합니다만은 우리는 그 상당히 오랜 그 문자를 가지고 있는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 문자가 시를 쓰는데 노래 부르는데 네. 그쪽에 많이 치중됐잖아요. 네. 옛날 과거도 심지어 시로 썼다고 말이 있는데 네. 저건 논리적인 것보다는 좀 감정적으로 아름다움을 읊고 슬픔을 표현하고 기쁨을 표현하고 이제 그쪽에서 관심을 많이 썼습니다. 네. 네. 그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요즘 우리 그 K 컬처가 네. 상당히 그 인기를 끄는 것도 그 배경이 작용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자체는 좋은데 그러나 이제 정치나 과학 기술 이런 쪽에는 아무래도 좀 불리하죠. 네. 자, 교수님께서는 이제 사실 스스로를 이제 보수주의자라고 이제 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정통 보수주의자가 보는 지금 현재 보수 진영의 모습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러게요. 저는 저 자신을 갖다가 보수주의자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그 도덕성을 강조하고 네. 질서, 준법 중요시하고 또 북한 정권을 갖다가 상당히 비판하기 때문에 보수적인 요소를 가지고 네.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환경 보호에도 관심을 쓰고 네.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또 진보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정당들, 소위 보수 진보 정당들은 저는 그 진짜 보수, 진짜 진보라고 보질 않아요. 네. 네. 저는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네. 네. 이분들은 그 보수 진보 이념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정권 획득에 혹은 정권 유지에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인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양쪽에 다 좀 비판적입니다. 네. 그럼 조금 하나씩 제일 따끔한 거 하나씩만 말씀해 주신다면요. 그 보수는 제가 봤을 때 참 욕심들이 너무 많아요. 네. 네. 그리고 힘을 합쳐가지고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걸 전혀 할 수 없어요. 전부 개별적으로 나눠져가지고 네. 좀 활동하기 때문에 네. 정치적으로 별로 성공하지 못하고 네. 또 저 진보는 참 미안한 표현입니다만 너무 위선적이에요. 네. 너무 위선적이에요. 사실 자기들의 목적은 다른 데 있으면서 말은 아주 멋지게 하고 네. 결국 행동도 보면은 자기의 그 욕심을 표현한 쪽으로 하지 자기들이 표방하는 이상을 위해서 그렇게 정치 활동을 한다고 우리를 설득시키지 못합니다. 네. 네. 교수님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젊은 2030 세대의 보수와 경향을 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과거 이제 2030들은 이제 좀 열정적이고 진보적이다 이런 이제 통상의 평판을 들어왔는데 최근 이제 실제 보면은 2030 세대에서 비상계엄 선포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다든가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해야 된다든가 하는 이런 목소리를 요구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보수화는 왜 이렇게 진행된 걸까요? 제가 정확하게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2030 중에도 주로 남자들이 보수적이라고 그래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여성들은 상당히 진보적이고 네네네. 그런 이제까지 그 남자들이 상당히 유리한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최근에 여성들의 그 사회 진출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발전이 굉장히 눈에 보이거든요. 네. 이게 상대적으로 이 남성들이 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네. 이제 그런 느낌이 들고 네.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 전체로 봐서는 이들은 우리 진보 세력의 위선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위선을 느꼈다. 우리 네. 진보 세력이 말은 정말 잘해요. 근데 그 정치하는 걸 보면은 너무 그 정권 쟁탈에 모든 것을 기울인다 하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 네. 젊은이들은 이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적어도 그렇게 느낍니다. 네. 그럼 교수님께서도 2030 세대의 보수화 이 점은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공감을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그 이해는 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네. 이해는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죠. 네. 젊은이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진보적인 성향을 가져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네. 네.